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 조참 모임이 있거든요. 로얄 클럽하고 리더스 클럽. 리더스 클럽하고 로얄 클럽에서는 제가 논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논어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냥 논어를 같이 읽으면서 이렇게 탐구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논어가 처음에 학이편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나오는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떤 책이든지 1장 1절에 나온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책을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사상적 기반 또는 그 내용을 축약하는 문제, 그 말이 거기에 나와요. 자, 그러면 요 보십시오. 학은 뭡니까? 배운다, 배우다, 배울 학자죠. 학교 할 때. 이는 여기서는 어조사 이자입니다. 남자의 수염을 본따서 만든 상형 문자죠. 꼭 수염처럼 생겼죠. 그런데 이렇게 여기서는 and의 뜻입니다. and. 그리고 이 시는 때시자죠. 때시자인데 때때로 익히면 그게 아니고 때에 맞추어 익히면 배우고 and 때에 맞추어 익힐 습자입니다. 습자. 익히면 이 지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학을 가리키는 대명사 또는 그냥 토시로 쓰니까 배우고 and 때에 맞추어 익히면 안 입을 때 또 역자죠. 여기 말씀 설자인데 여기서는 기쁠 열자입니다.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그러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그러니까 배우고 익히는 것보다 또 기쁜 것이 있는데 이것도 또한 기쁘다 그 말 아니고 여기서는 매우 그 말입니다. 매우 기쁘지 아니한가. 하고 싶은 금방 재밌는 일이 뭐가 있으세요? 우리 신사분? 술 먹는 일? 담배 피는 일? 세미나 오는 일? 상당히 구라가 지금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재미있는 것은 결코 오래 하지 못한다. 하루 8시간 1년 내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자기 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독서.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자마자 재밌는 거. 예를 들면 술 먹는 거. 하루 8시간 술 먹고 360일 술 먹는다. 되나요? 절대로 안 돼요. 도박하는 거. 어떻게 돼요? 하루 8시간 365일 도박한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돼요. 영화 본다. 굉장히 재밌겠죠. 영화 하루에 10편을 보면요. 완전히 그 사람 돌아버려. 그냥. 돌아버려. 못 봐요. 못 본다고. 연속극 하루에 8시간 1년 내내 볼 수 있어요? 못 봅니다. 안 됩니다. 오로지 우리가 할 수 있는 8시간 내내 하고 1년 내내 할 수 있는 것은 일과 독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자, 배우고 때에 맞추어 익히면 처음에는 안 즐거워요. 나중에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은 굉장히 즐거운 일이 됩니다. 즐겁지 아니야. 이게 처음 나왔다는 것은 공자의 일생이 어떻다는 거예요? 배움과 익힘을 일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배움은요, 학은 능동적인 겁니까? 수동적인 겁니까? 수동적인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배워. 그런데 습이 없으면요, 익히는 것이 없으면 학은 아무짝이 필요 없어요. 예를 들면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는 데는 3분도 안 걸려. 어떻게 하면 돼요? 페달을 열심히 돌린다. 좌로 넘어지려면 핸들을 우로 꺾고
우로 넘어지려면 핸들을 좌로 꺾는다. 끝! 학습 끝이죠. 그 외에 더 있어. 뭐가 있어요? 근데 그걸 익히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학보다는 습이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두 말을 합해가지고 학습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학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 4차 산업혁명의 진행과 더불어 뇌과학이 발전하면서 학하고 습하면 뇌가 점점 좋아진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멍청해지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야 지금. 그것도 능동적으로 어려운 일을 극복할 때마다 뇌는 점점 좋아지는 걸로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학하고 습하면 머리가 점점 스마트해지는데 IQ가 올라가는데 그렇게 하는 걸 방해하는 게 뭔가 하는 거예요. 이걸 고정관념이라고 봅니다. 자기 과거의 지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나도 다 알아. 그거 다 들었어. 그러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철학자가 한 말을 저는 아주 굉장한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모든 인간은 무식하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것 외에는 모르니까. 그거 맞잖아요. 자기가 아는 것만 알아. 그러면 이제 결국은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자세를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뇌가 점점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게 되고 기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에디슨의 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천재는 99%의 멋과 땀, 노력이죠. 퍼스피레이션.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1%의 영감은, 인스피레이션은 IQ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능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천재는 단순히 자신이 해야 할 모든 일을 완수하는 재능을 가진 사람인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하면 애터미 사업이건 뭐건 간에 거기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천재다 그런 말이에요. 예, 이 사람은 호킨스, 데이비드 호킨스라는 사람인데 정신과 의사이면서 과학자의 그 저술을 갑니다. 이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천재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이유는 높은 IQ와 천재를 혼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IQ가 높다고 천재가 아닙니다. 그 밑에 빨간 글씨로 천재란 인내, 용기, 집중, 끌고 나가는 강한 힘, 절대적인 정직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 이 말도 맞다는 게 증명이 됐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말을 할 때는 바로 이 호킨스가 쓴 책들이 있는데요. 그때는 뇌과학이 그렇게 발전하지 않아서 이 말이 그냥 해본 소린가 보다 했는데 뇌과학 발전으로 이게 맞다는 게 증명이 됐단 말이에요. 다음. 자, 그 자본 하는데 자본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자본을 분류하는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형 자본이 있고, 이거 tangible capital, 손으로 만져서 눈으로 봐서 보이는 거. 예를 들면 이 강당, 이 교실, 의자, 책상, 이것을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자본은 눈에 보이는 자본, 이렇게 공장이나 가게나 또는 기계나 또는 상가나 이거 자본이요. 요거 자본 가지고 있으면요, 여기 이렇게 안 앉아 계셔도 돼요. 분당에 이 건물 하나 가지고 있으면 이 자본주의 시장 시스템에서 혼자 일을 해줘. 그래서 1년 365일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도록 만들어줍니다. 자본이 생산성을 발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어. 그럼 어떡할 거냐 하는 문제예요. 무형자본이라는 게 있어요. 무형자본. 이건 형체가 없는데 자본이야. 저작권, 음악이나 이 소설 또는 저작권이 있죠. 그거 가지고 있으면 소득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특허권, 그런 것도 자본이에요.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돼요. 그런데 이런 자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사람 자본이다. 휴먼 캐피탈. 또 우리가 앞으로 가져야 할 자본도 이 휴먼 캐피탈, 인적 자본이에요. 사람의 머리, 가슴, 몸, 이것보다 더 중요한 자본이 없어요.
저게요, 만약에 유형 자본을 물려받는다 하더라도 인적 자본이 부족하면 금방 망해요. 금방 망한다고. 우리나라 기업 중에 100년 된 기업이 몇 개나 있을 것 같습니까? 8개입니다. 8개. 거의 없어요. 8개 있어요, 우리나라 100년 기업이. 근데 그 중에 이제 서너 개가 지금 곧 망할 위기에 처해 있어. 갑질들 해가지고. 왜? 그 무슨 말이에요? 인적 자본이 부족한 거예요. 결국 할아버지가 만든 기업을 손자가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유형 자본을 물려줬잖아요, 할아버지가. 근데 3대를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거의 당대에 망하거나 2대에 거의 망해요. 거의 망해요. 왜 그럴까요? 할아버지나 부친이 물려준 유형 자본을 아들이나 손자의 인적 자본 부족으로 지키지 못한다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도대체 우리가 가진 자본은 뭐냐 하는 문제가 있죠. 우리가 가진 자본은 뭐냐. 이제 항상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나 이렇게 날아가죠. 바이너리니까. 저 영감이 드디어 이제 본색을 드러내서 지금 뭔가를 그리기 시작하는구나. 우리가 가진 자본이 요거예요. 요 네트워크. 네트워크. 요것을 네트워크. 요걸 사회자본이라고 부릅니다. 사회자본. 사회자본의 범위는 굉장히 많지만 이게 사회자본에 들어가요. 소셜 캐피탈. 소셜 캐피탈. 그러니까 우리의 소득은 이 네트워크, 사회자본의 크기와 퀄리티, 질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내 밑에 파트너가 둘밖에 없는데 소득이 올라가겠어요, 그게? 지금 로얄클럽 같은 경우는요, 밑에 이 크기가 20만 명 정도 돼. 그런데 이게 아무리 크면 뭐해? 그게 맨날 싸우고 저게 퀄리티가 약하면 찢어지면요, 소득 안 올라가요. 다시 말하면 어부가 고기를 잡는데 일정 사이즈 이상의 그물이 있어야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어. 그렇죠? 그러나 그물의 크기가 아무리 커도 그게 찢어져 버리면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 그렇듯이 애터미 사업을 하는 분들의 자본은 요거예요. 이제 소셜 캐피탈, 사회자본이에요. 사회자본. 어떤 학자는, 프란시스 후쿠야마 같은 학자는 사회자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다 이렇게 해요. 신뢰. 파트너와 스폰서가 믿지 못하면 요게 퀄리티가 엄청 떨어져 찢어져 버린 거예요. 찢어져 버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요 사이즈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키울 것이냐. 자, 요걸 키우는 데 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건 내 인격을 키워야 돼. 인격에 향기가 나야 모여들어요. 꽃이 아무리 고와도 향기가 없는 꽃은 벌나비가 모여들지 않습니다. 내 경력이 아무리 화려하고 내가 아무리 학력이 좋고 그래도 그 사람에서 인격의 향기가 나지 않으면 파트너는 모여들지 않고 모여들었다가도 떠난다고요. 그래서 바로 인적 자본 축적의 전제 조건이 겸손과 경청입니다. 이게 겸손과 경청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학자들은 겸손이라는 게 무슨 이렇게 가식적으로 인사하고 그걸 겸손이라 하는 거래요. 남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인간관계. 자, 노르웨이도 그런 말이 있어요. 3인행 필요하사. 공자님이 세 사람이 가면 필요하사.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 그랬죠. 스승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 말이에요.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여기 세 사람이랑 꼭 세 사람이 그러한다 그 말 아니에요. 천하의 모든 사람이 내 스승이다 그런 말이에요. 천하의 모든 사람이 내 스승이다. 이게 겸손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이걸 대나무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대나무는요, 작은 바람만 불어도 허리를 굽힙니다. 그렇죠? 그러나 절대로
부러지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키가 큰 대나무일수록 허리를 많이 굽혀. 그렇죠? 그러나 절대로 부러지지는 않아. 다시 말하면 자기의 가치관과 소신은 가지고 있대. 예. 겸손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자, 그러니까 겸손해야만 휴먼 터치가 가능해요. 휴먼 터치라는 건 이 예트미 사업은 휴먼 터치 사업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터치예요. 사람과 사람의 터치, 스폰서와 파트너의 터치, 그리고 고객과 사업자의 터치입니다. 이 터치가 없으면은 사업 어떻게 성공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뇌신경이 발달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자, 이 말이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주공의 자질을 타고난 아름다운 인간일지라도 교만하고 인색하다면 나머지는 볼 것도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주작의 해석에 하면 인색이라는 것은 뭐 물질적 인색뿐만 아니고 마음의 인색이에요. 남을 칭찬을 안 해, 인색해가지고. 남의 업적을 인정을 안 해. 내가 내 파트너들 때문에 돈을 벌고 있다. 인정해 줘야 되는데, 또 파트너는 내 스폰서의 컨설팅으로 나는 성공했다. 해줘야 되는데, 그 인색에 나만 잘했고 다른 사람 칭찬이 전혀 인색한 인간, 그런 인간은 더 이상 볼 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자, 이제 지금까지 IQ라는 것이 등장한 건 1905년이니까 100년 조금 넘었죠. 프랑스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100년간 IQ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이루어집니다. 도대체 IQ란 무엇인가? IQ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도대체 한 인간의 일생을 설명할 수 있는 변수는 무엇일까? 다시 말하면 이 인간이 태어났는데 이 인간이 일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뭘 보면 알 수 있을까? 그 학자들의 관심이에요. 뭘 보면 이 인간이 어떻게 살지를 알 수 있을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가 계속됐어요.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많은 학자들이 IQ를 측정합니다. 이건 뉴질랜드 학자인데요. 풀린 효과라고, 풀린 이펙트라고 하는데, 미국의 IQ를 측정해 본 결과, 평균 IQ죠. 지난 100년 동안의 IQ가 30이 올랐어요. 그러면 부모로부터 IQ가 유전자적으로 확정되어 있다는 게 말이 되질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 사람들이 100년 전의 미국인들을 보면 IQ 70이야. 그렇죠? IQ는 언제나 평균이 100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현대인들이 100년 전에 미국인들을 보면 그거 뭐예요? 지능 발달, 그런 수준이에요. 그 다음에 100년 전의 사람들이 지금 미국인들을 보면 어때요? 천재란 말이에요. 원래 천재를 130 이상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유전자가 IQ를 결정한다는 이게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유전자가 IQ를 결정하면 그대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올라가, IQ가. 이제 그래서 드디어 루이스 터먼이라는 스탠포드 대학 교수인데요. 대단히 저명한 심리학 교수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초등고등학교에서 테스트하는 IQ 테스트는 이분이 만든 것을 바탕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분은 IQ 신봉자였어요. 그래서 가설을 어떻게 세웠냐면 IQ를 알면 그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결정을. 가정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그 당시 초중고등학교 학생 25만 명을 대상으로 IQ 테스트를 해서 135 이상 IQ를 가진 1,500여 명을 선발해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설을 붙여요. 그러면 그 가설이 맞는가 안 맞는가는 나중에 이제 연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가설은 이 아이들은 각계의 최고 엘리트가 되어 성공적인 인생과 영웅적인 지위를 누릴 것이다. 즉 인간의 일생은 IQ 하나만으로 예측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아이들 중에서 노벨상이 나오고 퓨리처상이 나오고 저명한 미국 지도자가 나오고 세계 지도자가 나올 것으로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1920년에 연구를 시작해서 1990년에 끝납니다. 70년간 연구를 해요. 다 죽고 없겠죠. 교수들은 이미 죽어버리고 교수 3대에 걸쳐 연구를 지금 끝낸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IQ가 인간의 일생을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설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은 요 아이들 중에서 노벨상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고 퓨리처상도 하나도 나오지 않았고 미국을 이끌어간 지도자도 안 나오고 물론 IQ가 135 이상이니까 평균 이상은 되죠.
영화배우도 있었고 교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벨상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노벨상은 누가 받았느냐? 터먼 교수가 머리가 너무 나쁘다고 지적해서 터먼 교수가 연구 대상으로 삼지 않은 두 사람한테 이 쇼클리라는 사람과 파이 많이 받습니다. 쇼클리는 지금 미국의 그 실리콘밸리를 만든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휴대폰 쓰는 것은 쇼클리 덕분이에요. 반도체 발명으로 노벨상을 받습니다. 같이 연구했던 이 사람은 노벨상을 또 받아 2개를 받아버려요. 그래서 이제 도대체 그러면 인간의 성공을 결정하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학자들이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IQ는 안 돼. IQ는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온갖 Q가 쏟아져 나옵니다. AQ, BQ, CQ, DQ, EQ, PQ, NQ, RQ까지 다 나왔어요. 그런데 어떤 Q도 모든 인간의 일생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HQ라는 게 있습니다. HQ는 유머 코션트입니다. 유머 지수야. 유머를 얼마나 잘하냐. 유머를 잘한다는 것은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그렇죠? 매우 유리하고 유머를 잘하는 인간이 더 성공을 빨리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유머 지수 HQ가 수영 선수의 성공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유머 잘하는 놈이 수영 잘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모든 Q가 학자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분야의 성공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은 다단계 사업의 성공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학자로서, 체육 선수로서, 영화 배우로서, 세일즈맨으로서의 성공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가 시작됩니다. 연구가 시작됐는데 작년에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안젤라 더코스 교수인데요. 이분이 쓴 그릿이라는 책이 우리 번역대에 나왔어요. 안젤라 더코스는 중국계 미군인입니다. 자기 아버지는 중국에서 큰 화학회사를 경영했는데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다 뺏겼고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됩니다. 근데 굉장한 엘리트예요. 그래서 듀퐁이라는 회사에서 간부까지 지낸 굉장한 그 지식인이고 엘리트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딸들이 천재의 길을 바랐어요. 이 딸 말고 또 딸이 있는데 근데 아무리 봐도 딸들이 천재가 아니야. 멍청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실망을 했어. 너희들은 내 천재의 길을 바랐는데 천재가 아니다. 그래서 더코스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영재반에, 미국 영재반이라는 게 있어요. 시험만 영재반에 들어갑니다. 영재 시험을 봤는데 떨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영재가 아닌 거죠. 그런데 엄청나게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 연구가 완성됨으로써 미국에서 천재상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천재가 아닌 소녀가 천재상을 받게 돼요. 천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더코스 교수는요, 천재가 아닌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하버드 대학을 들어갑니다. 하버드 신경생물학과를 들어갑니다. 뉴로바이올리지는 신경생물학과를 졸업하고 다시 장학금을 얻어서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경과학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미국 최고 기업 중에 하나인 보스턴에 있는 맥킨지 컨설팅 그룹에 들어갑니다. 거기는 봉급을 엄청나게 많이 줘요. 이 책에 의하면 도대체 인간이 이렇게 많은 돈을 받아도 되나? 그렇게 줘. 그렇게 받아봤으면 좋겠죠. 근데 거기 있다가 그걸 그만두고 뉴욕의 공립학교의 7학년 수학선생으로 갑니다. 7학년이면 우리로서는 중학교 1학년 수학선생으로 가요. 그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지. 어떻게 이렇게 봉급이 많이 주는 걸 버리고 어떻게 수학선생으로 하나. 근데 이 더코스 박사의 기록에 의하면 교사 봉급을 받았는데 뭐라고 써놨냐면 선생들은 이것 가지고도 먹고 사나 그렇게 적어놨어. 그만큼 적어. 미국도 교사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쪽으로 갔어요. 왜 그러느냐? 이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돈 버는 데 있는 게 아니었어요.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친 게, 이 애들이 공부를 해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도록 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었어. 그래서 하버드 대학 시절부터 그 일을 했어요. 이 비정부 기구, 이 자원봉사 기금을 마련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학선생이죠? 그런데 수학 시험을 내고 채점을 해보니까 IQ하고 점수하고 전혀 매치가 안 돼.
자기가 굉장히 IQ가 좋은 학생, 얘가 1등을 할 거라 생각했는데 점수가 형편없어. 그런데 별로 IQ가 안 좋은 놈이 아주 엑설런트해. 이거 봐라, 이상하네. IQ하고 수학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뭐예요? 성취도예요. 사회적 성취도예요. 그렇죠? 사회적 성취와 IQ는 매치가 안 되네 하는 걸 알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7년간 교사직에 있어요. 물론 다른 학교 또 갔죠. 고등학교. 그런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IQ하고 점수하고는 매치가 안 된다. 그러면 도대체 이 인간들의 사회적 성취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사를 그만두고 펜실바니아 대학 대학원 심리학과에 진학해서 저명한 심리학자, 이 긍정심리학을 창시한 심리학자의 지도로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직장, 학교, 하버드 대학 할 것 없이 가서 실험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 모든 분야의 성공을 결정짓는 한 가지 변수를 찾아내는데 그게 그릿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릿. 그리고 부제가 어떻게 붙여져 있냐면요. The power of passion and perseverance라고 붙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일생을 설명하는 것은 패션, 열정입니다. perseverance는 끈기예요. 어떻게 누가 그 열정을 끝까지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일생이 결정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단계 A사가 좋은가? 애터미가 좋은가? G사가 좋은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스폰서 꼴보기 싫은데 라인을 바꿔야지. 이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아주 10년 동안 연구를 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고등학교에서 서클 활동을 몇 번 했느냐를 측정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한 서클에 들어가서 2년 이상 있었느냐, 안 그러면 맨날 바꿨느냐. 그래서 이 애들 20년 후에 어떻게 된가를 봤더니 한 서클에 계속 있었던 애들이 훨씬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부터 내 아들에게 서클 바꾸지 말라고 그래야지. 그게 아니고 한 번 물면은 끝까지 하는, 거기서 계속 발전하고 하는 애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 열정을 퍼시비어런스 끝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무슨 실험까지 했냐면요, 하버드 대학에 가가지고 그 워킹머신 막 달리는 거 있죠, 뭐라고 그러나 그걸? 런닝머신. 워킹인지 런닝인지 이게 지금 이게 그걸 하버드 대학생 뛰게 했어. 하버드 대학생 천재들입니다. 그래서 뛰는 시간과 얘들이 20년 후에 어떻게 사는가를 본 거예요. 거기서 오래 뛴 놈이 훨씬 성공적으로 살아. 그 무슨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은 끈기. 포기하지 않은 끈기가 일생의 인간의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연설 내용을 제가 따온 겁니다. 그릿은 목표를 향해 매우 오랫동안 나아갈 수 있는 열정과 끈기입니다. 내가 스타마스터가 돼야 됐다고 목표를 정했으면 뿌리를 파버려라. 뿌리를 파버려. 절대로 다른 데 가서 성공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구력입니다. 지구력. 그릿은 해가 뜨나 해가 지나 당신의 미래를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단지 한 달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 꿈이 현실이 되도록 진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처럼 사는 겁니다. 그런데 직장인의 80%가 그렇게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꾸 기우기우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폰서 꼴보기 싫으니까 저 라인으로 가야 되겠다. 아이고, 우리 스폰서가 이더구가 좋은데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 마음 접으시라고. 거기 가도 그런 사람은 성공 못해요. 성공 못합니다. 이 연설 문중에 또 있는 내용입니다. 재능은
그릿과 상관관계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IQ는 패션 앤드 퍼시비어런스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역상관관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뺀질뺀질하더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상관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릿이 없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머리는 좋은데 하나를 파지 못해. 자, 4차 산업혁명 지금 진행되고 있죠. 작년부터 선포를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AI, 그 조류독감 말고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입니다. 두 번째는 로봇기술, 세 번째는 생명과학이에요. 그런데 학자들은 이 4차 산업혁명이 너무 끔찍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보수적인 학자들은 현재 직업의 80%가 없어질 것으로 보고, 약간 중간 학자들은 90%가 없어진다고 보고, 아주 과격한 학자들은 현재 직업의 99%가 사라진다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변호사, 의사들일 거예요. 알파고에다가 모든 질병 정보를 다 입력해 놓고 내가 어디 아픈지 컴퓨터 두르고 보면 너 어디 아파? 무슨 약 먹어? 이게 탁 나온다 이거예요. 근데 알파고는 실수가 없어. 의사는 오진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앞으로는 당신을 고용해 줄 직장은 없다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당신이 직장을 만들어라. 그걸 job creation, 창직 능력이라고 해요. job creation이에요. 당신을 고용해 줄 직장은 더 이상 없다. 자, 얼마 전에 우리 시티뱅크 그 기사 보셨죠? 미국의 시티뱅크 한국에 와 있거든요. 그게 지금 지사가 126개인데 그중에 100개 없어버렸죠. 컴퓨터가 하는데 그 회사 의료원 필요 없다 이거야. 필요. 100개가 없어져 버려 지점이. 그럼 앞으로 다른 은행은 어떡할 것이냐는 문제예요. 그 시티은행하고 경쟁하려면 사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컴퓨터가 지가 알아서 해야지. 지금 뱅킹의 95%가 인터넷 뱅킹이랍니다. 사람이 앉아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험회사도 그렇죠. 보험회사도 그 보험 지점 다 없어져. 내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본사에서 그렇게 권장한대. 그 인터넷으로 하. 인터넷. 지점이 있어가지고 말썽만 이렇게 안 되겠다. 다 없어지는 거예요. 창직 능력. 그런데 애터미는 어떻습니까? 기존의 시스템에 들어와서 자기 직업을 만들어야 돼. 이게 라인이에요. 이걸 만들어야 된다고요. 이게 창직이에요. 창직. 있는 직업에 들어와서 과장하고 부장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들어서 내가 사장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직업은 없을 것이다. 이게 이제 미래학자들이 얘기해요. 자, 다음. 자,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리는 방법은 뛰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바람이 잘 불면 경제가 성장하는 산업시대는 가만히 있어도 바람개비 돌아가요. 가만히 있어도 돈 벌리고 취직자 있어요. 그러나 지금 바람이 불지 않아요. 그럴 때는 네가 몸을 움직여 사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은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나. 지금 벌써 2000 몇백 년 세네카가 한 얘기예요. 운명이 밖에서 이렇게 주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준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자신이 만든 거라는 게 세네카의 설명입니다. 결론입니다. 포두라고 생각하는데 do just now. 즉시 시작하라. 다시 말하면 창직을 시작하는 거예요. 창직. 내 직업을 내가 만들어라. 왜? 아무도 당신에게 직업을 주지 않는다. 앞으로. 두 번째, do together. 함께하라. 재심합력입니다. 결코 혼자 성공할 수 없어요. 시너지가 나오지 않아요. 네? 세 번째, do ardently. 간절한 마음으로 하라. 이게 간청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패션을 어떻게 끝까지 끈기 있게 끌고 나가는 힘은 간절한 마음밖에는 없어요. 간절한 마음을 누가 심어줘? 자기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Do not give up. 성공할 때까지 하라. 이거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패션과 퍼시비어런스예요. 끝까지 버틴 거예요. 끝까지. 끝까지. 자, 이제 오늘 서론을 말씀드렸는데 차차 그러면 우리 IQ가 어떻게 변하는가는 이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결론은요. 패션 앤드 퍼시비어런스. 열정과 끈기 요것만 가지면 뭘 해도 성공한다. 자, 3년 후 5년 후에 모두 크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